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시작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봐오던 그런 전전말의 컨셉이 아니죠, 전혀. 예,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인 그 썰방의 컨셉하고 오늘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했냐? 오늘 제가 원래대로 생각했던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급격히 변경을 했는데, 이 주제를 누구보다 잘 다룰 수 있고, 또 이 주제는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다뤄주어야 하는데, 이게 기존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컨셉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양쪽을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쳐버렸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제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간 좀 달아주시라고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 그거를 오늘 좀 종지부를 좀 찍어버릴까 해요. 예. 바로 오늘 주제가 바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은 썰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전말 본편 맞아요. 본편 맞고, 그렇지만 형식을 썰방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썰방에서 하던 그런 분위기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듯이 거품 빼고 좀 무게감 빼고, 그렇지만 예의를 갖추는 가운데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텐데, 네, 오늘 되빠꾸가 없는 방송입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저는 무슨 이걸 조회수나 뜯어먹자고 혹은 뭐 돈 몇 푼이나 잔푼이나 벌어보자고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거짓말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 눈을 가려놓고 전혀 국민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하물며 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는 이 꼬라지가 과연 정상인가 싶어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리고 낱낱이 좀 덤덤하게 그렇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GZSS라는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이 인터넷 방송의 대표이사입니다. 원래는 죄송합니다. 좀 편하게 할게요. 원래는 여객선 선주감독이었죠. 뭐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다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에 있는 모 여객선 회사에서 만 9년간 여객선 개조를 3척을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뤄왔고, 이 분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뭐 상선은 많이 있지만 여객선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 관련 전문가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물론 세월호 도면 참여도 나중에 차지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관여를 했고, 세월호 하면 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나 세월호 이 지긋지긋했던 교통사고, 좋을 것 없는 사고가 이 나라를 만 4년이 넘도록 뭐 그냥 붉은 바다에 침몰시키고 있죠. 유가족 또한 이 사고에서 이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지워졌고, 이걸 누구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착한 척하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성 때문에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세월호 사고를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분석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짜가 진짜보다 우대받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돈을 더 벌어가는 이 미친 세상 꼬라지 때문에 저 같은 배로 밥을 벌어먹었던, 더군다나 여객선을 벌어먹었던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 됐죠. 원래는
이번 편이 그 전라도 지역전이었습니다마는 한 회를 미뤄도 괜찮을 정도의 소재일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긴급히 접목을 시켜서 변경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세월호 사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워딩식으로 덤덤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시간 채팅창 있죠. 오늘 이 전전말은 그 세월호 사고 원인부터 좌초 전복 구조 실패 그리고 전복의 원인 골든타임을 설정하는 시점 이렇게 이 워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꽤나 길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좌고 우고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본편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세월호 때문에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 또 다른 5.18 특별법이 낳은 저는 이 세월호 사고야말로 그리고 이 세월호 사후 대처 그리고 유가족의 처신이야말로 또 다른 적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병을 이 사회에서 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김제동, 김어준, 주진우, 심상철, 이종인,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추미애 포함해서 니들 여객선 잘 압니까?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여러분 여객선 잘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도 한 번 안 저어본 인간들이 아니 뭐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여객선들을 엄청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저같이 반평생을 뱃밥만 먹고 배를 위해 살고 배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 여객선을 개조하고 운항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마치 진리 있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명백히 가짜 뉴스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민주당이 200 몇십 건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당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가짜 뉴스 TF팀을 구성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정당은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당 정치인이라는 건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 어떤 비판 앞에서도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판이 없는 정치인과 정당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여러분에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실태를 이것이야말로 명백히 주권 탄압이자 인권 탄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세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대 민주당 모니터링 요원들은 반드시 저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라고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가 전문가 대접을 못 받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을 사법 법정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여객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상대로 법정에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다투게 될 겁니다. 반드시 고소를 해주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고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사고가 이 사회에 무엇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월호 사고,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입니다. 이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이,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어선이 뒤집혀서 사람은 죽어왔고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은 죽어왔으며 자동차 사고는 자고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알토란 같은, 그리고 꽃 같은 생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나가고 있어요. 세월호가 이 사고보다 많이 특별한 사고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고지만 많은 꽃 같은 학생들이 죽었고 그 학생들이 구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을 포함 꽃처럼 자라진 그 아이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죠. 대관절 이 사고에 어떤 정치인이 들어올 틈이 있었고 이 300명의 아이들과 일반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정당 정쟁화 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군지를 명백히 알고, 진실은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이성과 감성이 대립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때로는 잔인해야 할 때도 있고 냉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가끔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0수년 시간에 걸쳐서 정치 양아치들이 여러분에게 무분별한 착함을 강요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 없이 착하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고 착한 게 옳다고 오해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맞아야, 때론 아프고 뼈아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음은 옳은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든지 혹에 목에다가 칼을 꼽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월호 사고는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구태여 이걸 가지고 뭐 몇 시에 뭐 몇 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의미 없죠. 일단은 세월호 사고 키워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그 세월호를 다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도입 전 세월호입니다. 나미노우에 이게 2012년, 2013년에 도입을 해서 2014년 초에 개조를 완료해가지고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바로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적으세요. 그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가 이 배를 이렇게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개조가 성립이 되려면 이 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승인받는 국가기관, 한국성급이겠죠. 한국성급의 권고사항을 그리고 도면 승인을 무시해야 이 불법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가 여기로 오기까지 과연 모든 국가기관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검수기관을 다 무시했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자, 제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한국성급에서 발행한 여객선 세월호 관련한 2014년 5월 검사 보고서입니다. 예. 이건 오해입니다. 보시면 여객실 증설 및 선수램프 제거에 따른 보건성 평가, 제조 후 등록 검사, 최대 승선인원 여객선 증설, 이 모든 차량 적재수와 평형수는 보시면 이런 도면을 통해서 이 도면을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도면 개조를 뚝딱뚝딱 용접을 하기 전에 이런 도면 검토를 통해서 한국성급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도면을 봅니다. 오리지널 도면이고 이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가도면을 내고 가승인을 내고 현장에 내서 완료 도면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직접 승인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즉 여기서 팩트체크, 세월호는 불법 개조가 맞는가? 팩트는 세월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조가 완료된 합법적으로 개조된 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불법 개조라는 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기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레기 천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삼권 분립 세상이지 말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소도 기자가 하고 판결도 기자가 합니다. 심판도 기자가 합니다. 모든 것들은 기자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자에 의해서 끝납니다. 이 불법 개조 키워드 또한 기자가 불법이라 하니 이게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자가 여객선을 잘 아냐? 아니, 배를 잘 아냐? 노도 안 저어본 놈들이 태반입니다. 배를 몰라요. 배를 모르는데 사고가 났대. 사고가 났으니 기사는 써야 하는데 개조를 했대. 얘들 머릿속에는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 아, 배가 개조를 해서 사고 났는데 좁게 적법하게 개조를 했으면 사고 날 리 없잖아. 그러니 불법 개조인가 보다 하고 보도를 내면 그게 불법 개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불법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배는 여객선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 설령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배는 50년도 씁니다. 관리의 문제예요. 중국에서 만든 배 5년 쓰다가 녹슬어버려서 버리는 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만드는 배들은 30년짜리도 괜찮아요. 설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노후선박, 불법 개조 하니 국민들 수준에 듣기 좋더라 해서 불법 개조가 된 겁니다. 실상은 배 한 척을 도입해서 투입하기까지 개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도입을 하기 이전에 도면 검토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적정한 퍼포먼스 디테일을 보고 이 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용될 겁니다. 라고 해서 도면 검토를 거쳐서 도입 승인이 떨어지면 그 배를 가져와 가지고 개조 가승인을 냅니다. 개조 가승인을 내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우리 서베어들이 수십 명이 와서 봅니다. 봐서 이게 현장에서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기자가 불법이라 하니 불법이 되더라. 세월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조돼서 투입됐던 그냥 별다를 것 없는 개조 여객선이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월호가 도입을 할 때 굉장히 특별한 썰이 있어요. 이제 썰방과 매치를 시켜보면 저는 이 세월호 이런 배들이 도입되기 이전에 여객선을 많이 개조를 해왔습니다. 여객선은 그러면 새 배를 만들지 왜 여객선을 개조해서 오래된 걸 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이 여객선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한국에는 국내 여객선, 평수구역선들은 아주 작아요. 그 시장이 아주 작은데 이런 대형 여객선들의 수요가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아봐야 10척 미만입니다. 그리고 배 한 척으로 한 회사가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국제 여객선, 저처럼 중국과 이 개중국이죠. 개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 대부분이고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 정도가 단데 이걸 모두 합쳐봐야 25척 미만입니다. 근데 이 신족 가격은 1,200~1,300억이 넘어요. 한 척. 그러면 1년에 기껏 해봐야 100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선박이 10년 벌어야 갚는 이 배를 기껏해서 10년 운용해봐야 또 배를 바꿔야 될 텐데 이 채산성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을 따지다 보니 당연히 성능 좋은 배들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항로에 맞게 개조를 해서 쓰는 것이 이 업계의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고가 나기 이전에 많은 여객선들을 일본에서 도입을 해왔고 이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이 배가 도입 당시에 바이어들에게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인가, 그리고 채산성이 맞는 건가,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적정하면 가격 네고시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하는데 도입 과정부터 개조 과정, 운항 과정까지 모두 선주감독이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일반 카메라드나 찍고 댕기고 아가리나 트는 이 기자들이 이 과정 중에서 들어올 틈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에요. 말씀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도 존재하고, 이거는 선주감독은 회사 오너의 대리인입니다. 즉 회사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빨갱이스럽죠. 회사는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죠.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배를 모르는 오너를 대신해서 배를 아는 선주감독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주감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운항할 수 있는가가 이 숙명이죠, 숙명.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삶을 살아온 선주감독들의 인생을 감히 남 뒷담 하나 까기 좋아하고 연예인들 연애질하고 마약하는 거나 파고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기레기 새끼들이 저의 인생과 견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가요.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댕이를 쪼사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세월호가 도입 과정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방송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와 연관되어 있던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월호를 개조를 했던 조선소가 이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포 소재의 원당 조선소라면 됩니다. CC 조선소, 플로팅 도크인데 제가 해년마다 제가 담당하던 여객선을 그 도크에서 매 2월 달에 수리를 했습니다. 약 한 20일간 수리를 매번 하는데
그 도크 우리 배가 빠지면 세월호가 도입되기 이전에 시스터십인 오하마나오가 항상 거길 돕고 입거를 했었어요. 그러니 선주 감독 사무실에 제 사무실과 그 구속된 세월호 담당 감독이 맞은편 방에서 매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면 검토를 의뢰를 했고 제가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 세월호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저한테 많은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도 공교롭게도 암감독이었습니다. 이런 배를 도입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이 배를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배입니다. 이 상태의 배를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이 배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토네이지가 6,500톤인데 화물이 3,981톤인데 뭐 정원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도저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험이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절대 선주감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나와요. 왜냐? 제주도를 피스톤 보예지를 한단 말입니다. 오하마나오와 원래 오하마나오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왔던 항로를 청해진 해운이 했는데 아니 이 채산성 없는 화물도 많이 못 싣고 하는 이 배가 더더군다나 기름도 많이 먹어요. 유류비가 굉장히 운항 가망성과 경제 운항 소요 이 부분에 여객선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돈도 못 벌 것 같은 배를 왜 무리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여객선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중고선을 도입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 여객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 쓸만한 여객선이 없었어요, 시장에. 저도 정말 많은 마켓을 찾아봤지만. 그래서 저희도 배를 바꾸고 싶고 라인을 투입하고 싶은데 좋은 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해진 해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나마라도 이 배가 있을 때 빨리 도입을 해서 맞게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같은 여객선 선주 감독 입장에서는 왜냐 이 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배가 황금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개체수 없어서 난리 그때 당시에서는 이 여객선 투입하는 게 엄청나게 붐이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있어서 배를 잡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 할 때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딴지를 못 걸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럼 이 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국 짐을 1,000톤 미만 정도로 실어야 된다는 건데 채산성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담당 감독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선들은 세월호처럼 운항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면서 왜 물어?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밸러스트를 화물과 맞바꾸는 그 짓거리가 청해진 해운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관례입니다. 관례. 즉 승인은 980톤으로 받지만 2500톤 실게 만들겠다. 만드는 게 아니죠. 싣고 다니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예.
이게 바로 이 바닥에서 이거야말로 양심 고백이죠. 전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앞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불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을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의인이 딴 곳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도입이 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과적, 그리고 밸러스트, 이 부분을 감안하고 그냥 묵인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거는 솔직히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울러서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배와 이 같은 회사에 있는 오하마나호, 그 배도 그렇게 운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 자동차에 10톤의 추를 이 화물차가 전복되지 말으라고 자동차 셔시 밑에 달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물차 운전기사들. 그러면 여러분이 50톤 정도는 실어야 돈을 벌어먹는데, 이 10톤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의 돈을 벌어준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 추를 떼겠습니까? 안 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착함이라는 거짓말에 포장이 돼서 나도 그럴 사람이면서, 나도 그렇게 할 거면서 마치 벌어진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뻔뻔스러워집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돈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 사실은 아프지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자식이 달린 화물 운전기사인데 난 정말 안전을 위해서 10톤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뗀다. 매번 돈 1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 뗄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돼서. 좀 솔직해집시다. 이렇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세월호 사고가 똑같습니다. 그 떼지 말아야 될 이 추를 떼버린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가 과적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는 대관절 어떤 회사냐? 여러분 청해진해운 잘 압니까? 여러분은 청해진해운을 잘 몰라요. 전 잘 압니다. 인천항에서 청해진해운은 매우 독특한 회사였습니다. 사실은 그 인천과 제주도를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항로를 가진 회사가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가 그 항로를 욕심을 내지 않았나? 10년간. 그렇지 않죠. 낼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그 회사만이 그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만이. 그리고 이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는 인천항 내에서 유명한 갑질 회사였습니다. 해경, 그리고 선급, 하물며 국정원, 모든 여객선 터미널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올 기무사까지 상주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기관이 갑입니다. 갑. 왜? 우리를 감사하는, 우리는 피감사자들이고 그들은 감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갑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데 청해진해운은 달랐습니다. 왜냐? 너무 뭐라 그럴까? 인천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해경이 지적을 할까 봐서 저희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PSC, 항만청,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항만통제국입니다. 배검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출항 정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적을 하면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고 이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사를 올라오면 싸바싸바하기 바빠요. 당연히 싸바싸바하기 바쁜데 청해진해운만큼은 소위 말해서 먹가라 마이싱을 합니다. 말 그대로 너그 마음대로 해봐라. 왜? 어차피 윗선에 전화하면 우리는 다 풀려. 이런 식이었던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거 잘못 처리하면 우리 회사 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회장한테 제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을 덜 받고 검사를 수검할 목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절대 을이 되는데 청해진해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국정원 눈치도 안 봤고요. 자, 국정원과 세월호를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사고와 가장 가열차게 세월호 사고 기획 침몰설 포함 세월호의 박근혜 대통령 인신공양설 그리고 국정원 이걸 가장 많이 보도했던 곳이 바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저는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3번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근데 10초 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들하고 대화 나눴던 모든 것을 녹취해놨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것이 바로 국정원이 이 배를 소유하고 있고 이 배가 국정원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획 침몰설이다 이겁니다. 네, 기억나시죠? 양지회라고.